안녕하세요. 이번 차시에서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 학습 목표는 함수의 개념과 사용 목적에 대해서 이해해보고, 그리고 이제 함수를 선언하고 정의하고 호출하는 방법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함수의 주요 요소가 매개 변수랑 반환값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함수에 대해서 알기 전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이 C 프로그램을 이제 우리가 처음 작성하게 되면 기본적인 구조를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작성을 하시죠. 여기 이제 보시면 이거는 사실 메인 함수라고 해서 프로그램의 시작 지점을 의미를 합니다. 이 메인으로 시작하는 요것도 함수예요. 그래서 요게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코드를 짤 때 이 메인 괄호 여닫는 요쪽에다가 코드를 짜면 이제 헬로 월드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바로 볼 수 있었죠. 사실 요거는 조금 더 간소화된 구조이고요. 본래는 좀 더 복잡했습니다. 이건 이제 C99 표준 이후에 좀 간소화된 버전이고요. 본래는 이런 식으로 좀 작성을 했었어야 했어요, 옛날 버전에서는. 이게 이제 무슨 차이일까요? 일단 요 메인이라고 하는 것도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따가 수업을 쭉 하다 보면 함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뭐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이 메인 함수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차이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크게는 반환에 대한 것과 매개 변수에 대한 것으로 일단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요 위에 있는 구조랑 요거랑 요거는 전부 다 같은 기능을 하는 코드예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첫 번째로 반환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요 가장 간단한 구조랑 이 반환에 해당하는 요 구조를 보시면, 마지막 줄에 이 return 0이라고 하는 게 추가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메인 함수가 종료가 되면 0을 반환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return하고 어떤 게 나오면 이제 이 함수가 끝났을 때 이제 무언가를 반환한다, 혹은 뭐 이 함수를 종료시킨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의 차이로는 이 밑에 걸 보시면, 이 반환에 대한 거랑 이 밑에 거의 차이를 보시면 여기 가로 사이에 void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죠. 이거는 이제 또 무슨 의미냐면, 이 메인 함수가 호출될 때 아무것도 입력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요 괄호 안에는 보통 이제 이 함수를 실행시킬 때 필요한 입력값들을 이제 매개 변수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는데, void라는 키워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아무것도 입력받지 않는다라는 거를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요렇게 가장 아래쪽에 있는 요 풀 버전을 사용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요 표준 이후에 간소화가 돼서 여기 사이에 있는 void도 좀 뭐 안 써도 된다고 하고, 이 마지막에 있는 return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자동으로 return 제로가 있는 형태로 이제 실행될 수 있도록 이제 간소화가 되었어요. 그럼 이제 돌아와서 함수라는 게 뭔지 좀 정의를 해 보겠습니다. 함수라는 것은 이제 값을 입력받아서 어떤 작업을 수행한 후에 그 결과를 출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수학에서도 함수라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왼쪽 코드랑 오른쪽 코드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 왼쪽 코드는 우리 아까 그 C의 기본 구조인 메인 함수의 풀 버전이고요. 보시면 일단 여기 void에 해당하는 요 괄호 사이에 들어가는 게 이 오른쪽 그림의 입력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중괄호 사이에 뭐라고 막 쓰여 있죠. 여기 같은 경우는 헬로 월드를 출력해라 라고 하는 코드가 써 있어요. 요거는 이 함수 안에서 이제 동작하는 어떤 부분들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요 return zero라고 하는 부분은 이 함수가 끝난 다음에 출력할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라고 하는 거는 결국 어떤 값을 입력받아서 어떤 작업을 수행한 후에 그 결과를 출력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럼 이제 요런 함수라는 게 왜 필요한지를 먼저 알아볼게요. 이제 이 함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코드를 단순화해서 유지 보수를 조금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코드가 어떻게 단순화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만약에 컵을 가지고 이제 정수기랑 컵을 가지고 물 마시는 과정을 이 그림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는 이제 컵을 가져오고, 컵을 정수기에 대고 이제 물을 따르고 컵에 담긴 물을 마신다라고 하는 이 일련의 작업이
이제 이 물 마시는 과정에 속할 수가 있겠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코드로 작성한다고 하면 물을 10번 마신다고 하면 컵을 가져온다. 물을 따른다. 물을 마신다. 컵을 가져온다. 물을 따른다. 물을 마신다. 컵을 가져온다. 물을 따른다. 물을 마신다. 요 과정, 이 3 개의 작업을 총 10번 복사 붙여 넣기를 해야겠죠. 그렇다고 하는 건 총 30 줄을 작성해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근데 요거를 우리가 물 마시기 작업을 하나로 묶어서 컵을 가져오고 물을 따르고 물을 마시는 요 일련의 작업을, 일련의 이 세부 작업을 하나로 묶어서 물 마시기라고 하는 작업으로 이름을 붙여 본다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10번 마신다고 생각했을 때 물 마시기 작업은 컵을 가져오고 물을 따르고 물을 마신다라고 하는 거니까, 물을 10번 마시려면 그냥 이 물 마시기 작업을 10 줄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총 13 줄을 작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좀 코드가 단순화된다는 측면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배열이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한지랑 이제 좀 약간 일맥상통하는 느낌이죠. 그럼 이렇게 단순해진 코드를 가지고 또 어떤 이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 가장 좋은 건 우리가 유지 보수가 쉽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냥 뭐 편하게 그때그때 필요한 거를 그냥 쭉 나열해서 쓰자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뭐 변수 variable 1, variable 2, variable 3, variable 4, variable 5, variable 6가 있고, 이제 1 이랑 2랑 더한 거를 result 1에, 3 이랑 4를 더한 거를 result 2에, 뭐 variable 5랑 6에 있는 거를 이제 result 3에 뭐 더해서 저장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똑같은 연산을 하는 게 엄청 많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변수들도 엄청 많고, 저장을 해서 저장을 하려고 하는 이 리절트 변수도 엄청 많고, 이 더하는 연산도 쭉 뭐가 있다고 해 볼게요. 근데 이제 함수를 활용하게 되면 이제 뭐 이따가 함수를 만드는 방법은 소개를 드리겠지만, 요 위쪽에 있는 게 이제 함수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메인 함수에다가 이렇게 몽땅 때려 박았던 걸, 지금 이 변수를 variable 1 더하기 variable 2, variable 3 더하기 variable 4, 요거는 결국 똑같은 더하기 연산을 하는 거죠. 요거를 이 sum이라고 하는 함수로 묶게 되면 요 위쪽과 같은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작성을 하고, 요렇게 sum이라는 함수에다가 variable 1 이랑 2를 보낼 수가 있어요. 이 sum이라는 함수가 이제 우리 그 함수라고 하는 건 어떤 입력을 받아서 연산해서 반환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 sum이라는 함수는 입력으로 데이터 1과 데이터 2를 받아서 데이터 1과 데이터 2를 더한 거를 반환하는 이런 sum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메인 문에서는 이 sum 함수에다가 우리 아까 variable 1, 2 더한 거를 그냥 variable 1, 2를 보내주면 돼요. 그러면 variable 1, 2가 가고, 그리고 이 sum 함수가 이렇게 호출이 되고, 그러면 이 variable 1에 들어있는 게 데이터 1, variable 2가 있는 게 데이터 2에 가게 되고, 그러면 데이터 1이랑 데이터 2가 더한 값이 반환이 돼서 이렇게 result 1에 저장하게 되는 흐름을 가집니다. 요거는 이따 뒤쪽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렇게 함수라고 하는 거를 작성을 해 놓으면 우리가 이제 뭐 아까 여기 같은 경우는 result 1, 2, 3, 4, 5, 6, 7, 8 막 이렇게 있고, 여기도 막 result 1, 2, 3, 4, 5, 6, 7, 8 막 이렇게 있다고 해 볼게요. 근데 일단 왼쪽이랑 오른쪽에 둘 다 똑같은 기능을 하는 코드인데, 갑자기 이제 우리가 뭐 코딩을 하다가 좀 이거 덧셈을 할 때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이 음수면 양수로 바꿔서 연산을 해야겠다라고 뭔가 기능을 변경해야 되는 요구가 들어왔다고 해 볼게요. 그럼 요런 상황에서 우리가 코드를 수정해서 이 요구 사항에 반영하는 유지 보수를 수행한다고 생각을 해 보면, 우선적으로 이 하나하나 아까 이 그냥 편하게 살자 타입이었던 이 A 타입에 대해서는 하나씩 다 바꿔야겠죠. 보시면 아까 이제 variable 1 이랑 2를 더한 거를 result 1에 넣었던 경우에 이 variable 1이 음수냐, 그러면은 음수라고 하면 마이너스 1을 곱해 가지고 양수로 바꾸자. 뭐 variable 2가 음수냐, 그러면 variable 2에다가 음수를 곱해서 양수로 바꾸자. 이 연산을 한 다음에 요 값을 더하겠죠. 이걸 마찬가지로 variable 3랑 variable 4에 대해서도 해야 될 거고, variable 5랑 variable 6에 대해서도 쭉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밑에 요런 비슷한 거를 그냥 몽땅 때려 박아 가지고 복사 붙여 넣기를 했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요거를 계속 다 넣어야겠죠, 변수를 바꿔가면서. 근데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함수를 이제 쓴다고 생각을 해 보면, 여기서는 아까 우리 sum 함수를 호출해서 그냥 입력값만 variable 1, 2
3, 4, 5, 6만 보내줬었죠. 요거는 이 밑에 뭐 result 4, 5, 6가 있어도 마찬가지로 입력값만 보내주고 있겠죠. 우리가 수정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 이 sum 함수만 수정을 하면 됩니다. 보시면 이제 입력되는 첫 번째 입력되는 값과 두 번째 입력되는 값이 있을 때 첫 번째 입력되는 값이 음수라면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서 양수로 바꾸고 두 번째 입력되는 값이 음수라면 두 번째 입력되는 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양수로 바꾸고 그리고 이거 두 개를 더한 거를 반환하자. 이런 식으로만 해서 이 부분만 추가를 하게 되면 사실 여기 result 1, 2, 3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다 직접적으로 이제 뭔가 쓸 필요가 없이 이 함수를 호출해서 이 결과값이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니까 사실 이 부분만 바꾸면 되겠죠. 그렇다고 하는 건 우리가 요 밑에다가 뭐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막 똑같은 이 작업을 하는 애들이 막 100개가 있다고 했을 때 100개를 다 베리어블 1, 2, 3, 4, 5, 6, 뭐 7, 8, 9, 10 이거를 다 찾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복사 붙여넣기 하고 수정하다 보면 가끔씩은 우리가 막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는 막 베리어블 4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다가는 그냥 베리어블 뭐 2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에 막 리절트 1부터 리절트 100까지 막 있다고 해도 여기 부분을 수정할 필요 없이 이 함수에서 몇 줄만 추가만 하면 되는 거니까 훨씬 우리의 실수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점 때문에 유지 보수가 편해지고 우리의 실수도 줄일 수가 있어서 이 함수라고 하는 거를 꼭 쓰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함수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또 해보면 정해진 단위 작업들을 수행하도록 명령문들을 하나로 그룹한 것을 함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별로 그룹을 나누어서 작성한 코드는 아까처럼 좀 우리가 수정해야 되거나 어떤 기능을 추가해야 된다고 할 때 관리가 훨씬 편하고 그리고 코드의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아까 이 코드를 보게 되면 이것도 이해해야 되고 이것도 이해해야 되고 이것도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sum 함수를 그냥 공통적으로 호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도 훨씬 쉬워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마시기 작업이라고 하는 걸 우리 아까 그 13줄로 작성했던 것처럼 이 물마시기라고 하는 작업에다가 컵을 가져온다, 물을 따른다, 물을 마신다라고 하는 이 일련의 작업으로 물마시기 작업을 그룹화를 하게 되면 우리는 물 마실 때마다 요 세 줄을 다 작성할 필요 없이 물마시기만 작성하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정수기라고 하는 게 지금 입력으로 들어오고 있죠. 아까 우리 메인 함수 볼 때 void가 들어갔던 부분이 어떤 함수를 실행할 때 필요한 입력값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는 물 마시기 위해서 우리가 정수기를 가지고 지금 컵에다가 물을 따르기 때문에 정수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물 마시기 작업을 위해서 필요한 외부 자원이 정수기죠. 그래서 이 물 마시기 작업을 위해서 정수기를 입력하는 게 이 괄호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C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여러 가지 함수가 다 뭉쳐져 있는 함수의 집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들끼리 이제 서로 불러서 사용하는 형태를 많이 띠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 봤던 그 A 타입처럼 그냥 메인 함수에다가 줄을 그냥 쫘라락 써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묶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룹화를 해서 하나의 함수로 만들고 이 함수를 서로서로 부르면서 호출하면서 사용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썸 함수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메인 함수가 이제 이 C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때 가장 처음 실행되는 함수인데요. 이제 요렇게 이제 코드가 작성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간단하게. 처음에 이제 뭐 메인 함수에는 더하기 작업을 하는 썸 함수를 불러라. 그리고 이제 A랑 B를 입력을 하고 그러면 썸 함수가 돌려준 결과값을 출력해라 라고 하는 메인 함수가 있고 이 메인 함수 위쪽에는 sum 함수가 있고 A랑 B를 불러와서 입력받아서 이 전달받은 A랑 B를 더하고 이 더한 결과를 이제 메인 함수에 돌려줘라 라고 하는 이런 스토 코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게 어떤 순서대로 실행이 되냐면 첫 번째로 메인 함수가 우리 C 프로그램의 가장 첫 번째로 실행되는 함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제 메인 함수가 일단 실행이 돼서 첫 번째 줄에 있는 더하기 작업을 하는 sum 함수를 불러라 하고 A, B를 전달하는 이 코드가 실행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 sum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요 다음 줄로 가는 게 아니라 sum 함수가 실행이 돼요. 그러면 아까 우리 A랑 B 값을 전달했으니까 이 A랑 B 값을 전달받기 위해서 이제 입력받는 값이 A랑 B다라고 하는 게 이제 딱 정의가 되게 되고, 그러면 이 sum 함수가 실행이 됐으니까 이 sum 함수 안에 있는 코드인 전달받은 값 A와 B를 더해라 라고 하는 게 실행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 더한 결과를 메인 함수에 돌려줘라 라고 하는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괄호로 닫혔죠. 그러니까 이 sum 함수는 다 끝난 형태가 되는 거고, 그 다 끝났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이 아랫줄 줄에 있는 sum 함수가 돌려준 결과값을 출력해라 라고 하는 이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처음으로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되고, 이 메인 함수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고, 이 메인 함수 중에서 함수를 호출하는 코드가 있다고 하면 이 함수를 호출을 하고, 그럼 이 함수에 있는 코드들을 쭉 실행한 다음에 이 함수에서의 코드 실행이 끝나면, 중괄호가 닫혀서 끝나면 다시 여기로 돌아온 다음에 이 다음 줄을 실행하는 흐름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함수에 대해서 만드는 법을 한번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이런 함수를 만드는 거를 이제 함수를 정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함수를 정의할 때 필요한 게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함수 이름이 있어요. 이제 이 함수는 무엇을 하는 함수다. 이제 우리 변수 이름 짓듯이 함수도 이름을 지어야 하는데요. 이 함수 이름을 지을 때는 그냥 뭐 A 함수, B 함수, C 함수 이렇게 짓는 게 아니라 이 함수 내에서 동작하고 있는 이 작업들이 어떤 것들인지 이제 짐작하기 쉽게 이름을 지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 함수를 통해서 어떤 작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그 입력받는 그 값을 변수 단위로 명시하는 것을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함수 내에서 하는 작업 내용이 있겠죠. 이 작업 내용은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명령문으로, 그러니까 코드 한 줄 한 줄로 나열을 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반환값은 이 함수에 있는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이 작업한 결과값을 반환해야 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더하기 함수를 만든다라고 하면 아까 우리 처음에 그 펑션 그림이 이렇게 생겼었죠. 요거를 이제 예시로 들어보면 이제 더하기 함수라고 하는 걸 만들 거야라고 함수 이름을 짓고, 이 더하기 함수를 위해서 필요한 입력값이 뭐지? 에 대해서 정수값 2개를 이제 입력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요 매개 변수랑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더하기 함수 내에서 해야 되는 작업 내용은 이 더하기 작업이겠죠? 이 정수값 2개를 더하는 작업이 있을 거고. 그럼 이 반환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 더하기 작업이 끝난 다음에 이제 출력해야 되는, 결과로 이제 출력이 되어야 하는 결과값이 이 반환값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제 이런 그림이 있을 때 첫 번째로 sum 함수라고 하는 함수 이름을 짓겠죠. 요거는 이제 왼쪽 거는 예시를 위해서 한국말로 설명했다고 하면 이제 함수 이름을 sum이라고 지을 거고, 그 다음에 입력받는 값은 정수값 2개를 입력받는다고 했으니까 sum 함수의 매개 변수는 이제 int value1과 int value2, 뭐 정수값이니까요. value1과 value2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정의를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세 번째로는 이 작업 내용을 정의를 해야 되니까 result라는 변수에 value1과 value2를 더한 것을 저장한다 라고 하고, 이제 결과값 부분에는 이 result를 반환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함수를 정의하는 거는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이름을 짓고 내가 필요한 이 함수 작업을 위해서 필요한 입력값이 있다고 하면 매개 변수로 정의를 하고, 그리고 이 함수 안에다가 내가 필요한 작업 내용을 코드로 작성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함수에 있는 작업이 끝난 다음에 이 함수를 호출했던 곳에다가 어떤 결과를 반환해야 한다면, 어떤 값을 돌려줘야 된다고 하면 이 결과값을 반환값으로 설정을 하면 된다. 이 그림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실제로 한번 코드로 구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같은 그 그림을 코드로 구현하게 되면 첫 번째로 이제 반환형과 함수명, 그리고 매개 변수를 자료형 변수명, 자료형 변수명 이런 식으로 처음으로는 이 헤더라고 하는 거를 작성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함수의 이름과 매개 변수와 이 내가 함수가 끝났을 때 어떤 값을 반환해야 되는데, 그 반환하는 값의 데이터 타입이 이 반환형으로 정의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함수가 하는 작업을 작성을 해야겠죠? 요거는 이제 중괄호를 여닫는 걸 기준으로 해서 안쪽에다가 작성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받는 이제 이 sum 함수에다가 입력받는 값을 value1과 value2라고 하는 매개 변수에다가 각각 저장을 하고 이 value1과 value2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더한 걸 result 저장하고 그러면 이 result라고 하는 거를 내가 이 sum 함수가 끝났을 때 돌려주고 싶은 거니까 return result라고 해서 이제 반환을 해주게 돼요. 이게 이제 엄밀히 말하면 요렇게가 이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위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함수의 헤더 부분이 되고요. 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함수의 body, 그러니까 직접 어떤 작업 내용을 작성하게 되는 이제 본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내가 더하기 함수를 만들었는데 요거를 그래서 뭘 어떻게 쓴다는 걸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요렇게 쓰는 거를 함수를 호출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함수를 호출한다고 하는 것은 함수가 다른 함수를 사용하는 걸 의미를 해요. 이제 우리가 C 프로그램 처음 시작할 때도 메인 함수가 제일 먼저 시작된다고 했죠. 결국은 이 메인 함수가 sum 함수를 호출하는 것도 결국 이제 호출하는 거겠죠. 메인 함수가 sum 함수를 사용하는 게 함수를 호출하는 거다라는 거고, 이제 C 프로그램은 함수가 다른 함수를 호출하면서 프로그램이 쭉 실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함수에는 두 종류의 이제 함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함수를 호출하는 함수인 호출자가 있고, 호출되는 함수인 피호출자가 있습니다. 네, 뭐 예시를 들어볼까요? 우리 이제 기본적인 메인 함수가 제일 처음에 실행이 되게 되고, 이 메인 함수 안에 sum 함수가 호출이 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오타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소문자 썸이 돼야 되는 거고요. 소문자 썸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메인 함수가 이 sum 함수를 호출하고 있죠. 여기서 메인 함수에서 sum 함수를 호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인 함수가 sum 함수를 호출하고 있으니까 부르는 함수여서 호출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sum 함수는 호출되는 거죠. sum 함수는 호출되는 거니까 불리는 함수라서 피호출자라고 이제 명명을 합니다. 그러면 메인 함수가 실행되고 요 라인이 실행이 될 텐데 요 라인이 실행될 때 sum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니까 sum 함수에 가겠죠. 그러면 이 호출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메인 함수가 제일 처음 시작이 되는 거니까 이제 이 코드를 한번 보시게 되면 int 정수 타입의 a 변수에 2를 저장했고 b에다가는 3을 저장했고 그리고 value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value에다가는 이제 sum하고 ab라고 하는 코드를 통해서 이제 여기에 결과값을 이쪽에다가 저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호출되는지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메인 함수가 sum 함수야 더하기 작업 좀 해줄래? 내가 a랑 b를 보내줄게 라고 하는 게 이 sum a, b라고 하는 코드입니다. 그러면 이 sum a, b라고 하는 거에서 지금 a가 2고 b가 3이죠. 그러면 지금 a에 있는 값인 2랑 b에 있는 값인 3이 여기 sum 함수의 int value1과 int value3에 각각 저장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2라고 하는 게 A에 들어가고 이제 B라고 하는 게 지금 3이라고 하는 게 B에 저장이 됐으니까 요게 이렇게 전달이 돼서 여기에 지금 아까 A에 있었던 숫자 2가 이 value 1에 저장이 되는 거고 B 변수에 있었던 숫자 3이 이 value 2에 저장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되고 나면 이 value 1에는 지금 2가 들어있고 value 2에는 3이 들어있죠? 그러면 이 value 1과 value 2를 더해서 지금 더하기 달라고 했으니까 value 1과 value 2를 더하는 걸 result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sum a, b에 있는 값을 sum 함수의 매개 변수인 value1과 value2에다가 전달을 해주고 그러면 이 int result에서는 value1과 value2에다가 이게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이 value1에는 2, value2에는 3이 이렇게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이제 result에는 2와 3이 더한 값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다 value1과 value2를 더한 걸 리절트 저장하고 나면 이 메인 함수에 다시 돌려줘야겠죠. 돌려주기 위한 게 이 return문입니다. 그래서 이 return하고 리절트를 적었다는 것은
내가 이 리절트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여기다가 지금 뭐 바꿔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환을 해준다는 게 결국 이 sum a, b라고 하는 거에다가 이제 이 리절트가 가지고 있는 값이 이제 약간 엄밀히 말하면 대치는 아니지만 대치된다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sum A, B를 통해서 나온 결과가 최종적으로 value에 저장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 리절트가 반환이 돼서 이 value에 있는 sum A, B에 해당하는 애가 지금 리절트 값이 이쪽에다가 반환이 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 value는 아까 우리 sum 함수에 있었던 이 리절트가 value가 되게 되겠고 요게 이제 value에 저장이 돼서 반환값 잘 돌려받았어. value에 저장해둘게 라고 요 라인에서 이제 코드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대략적인 우리가 함수의 호출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함수의 또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매개 변수가 있었죠. 이 매개 변수를 사용할 때 조금 주의해야 되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매개 변수는 이제 패러미터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호출자에서 전달하는 값을 피호출자에서 전달받는 변수에다가 이제 저장하는 거를 전달받는 변수를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매개 변수예요. 그러니까 아까 썸에서 A랑 B가 있는 값이 이쪽에 전달됐죠. 그리고 전달돼서 이 value 1과 value 2에 아까 여기 있는 값이 저장이 됐죠. 요 괄호 안에 있는 게 매개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함수 내에서 이제 중요한 점은 함수 내에서 선언된 변수들은 해당 함수 내에서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호출자에서 전달한 순서대로 피호출자의 매개 변수의 값을 전달받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나중에 이제 지역 변수, 전역 변수를 배우실 때 한 번 더 아시게 될 건데 이 매개 변수는 이 지금 value 1과 value 2로 지금 받아왔죠. 이거는 이 중괄호가 끝나고 나면 이 value 1과 value 2는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를 위해서 선언된 변수들은 이 함수 안에서만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주의사항인 전달한 순서대로 피호출자의 매개 변수가 값을 전달받는다라고 써 있는 부분은 여기에 지금 A랑 B가 있죠? 이 순서가 이 그대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하는 건 내가 이제 여기 두 개에다가 입력값을 함수를 호출할 때 두 개의 입력을 보낼 때 내가 만든 이 함수에 있는 이 value 1, value 2의 순서랑 어긋나지 않는지 꼭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A랑 B라고 하는 거를 value 1과 value 2에 보낼 거야 라고 했는데 만약에 A랑 B랑 C라고 하는 걸 보낸다고 해볼게요. A랑 B랑 C라고 하는 걸. 근데 이 C를 보내려고 하는데 여기에 다른 매개 변수가 없잖아요. 이러면 이제 실행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C라는 변수를 보내고 싶은데 sum이라는 함수에는 C라는 변수를 저장할 매개 변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sum 함수에다가 A랑 B를 보냈는데 만약에 sum 함수에 여기에 value 3라고 하는 value 3 이제 int value 3 int 죄송합니다. int value 3라고 하는 게 지금 매개 변수가 하나 더 선정이 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는 지금 하나, 둘, 세 개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메인 함수에서 함수를 호출할 때는 A랑 B 두 개밖에 안 보냈어요. 그러면 이 sum 함수도 왜 이 세 번째 매개 변수 값은 안 보내주지? 하고 헷갈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와 개수를 꼭 중요하게 맞춰서 이 함수를 작성하고 함수를 호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A랑 B라고 하는 게 value 1과 value 2에 가고 그럼 이제 이 value 1과 value 2에 이 각각 이 value 1에 받아왔던 변수 값이 또 연결이 돼서 이 리절트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매개 변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수를 만들 때 그냥 어떤 문자열을 출력만 하고 싶을 수 있어요. 꼭 이제 입력이 없는 함수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아까 메인 함수처럼. 그래서 매개 변수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void라고 하는 거를 명시적으로 작성을 하던가 그냥 이제 비워주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 메인 함수에서 옛날 방식에서는 void를 썼었고 최근 방식에서는 이제 비워줘도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결국은 매개 변수인 거고 메인 함수의 매개 변수를 나타냈던 부분인 거고요. 특별히 호출자로부터 넘겨다 받을 정보가 없거나 뭐 입력값이 없으면 요거를 비우거나 void를 이제 작성해 주시면 이제 문제없이 뭐 매개 변수가 없어도 함수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 인자라고 하는 것과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인자라고 하는 거는 전달되는 실제 값을 의미를 하고, 매개 변수는 전달되는 값을 받기 위한 변수. 요런 게 이제 매개 변수니까 이런 걸 좀 유의해서 단어를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반환값에 대한 부분입니다. 반환값은 이제 함수가 끝난 다음에 밖으로 반환되는 값이나 값을 의미를 해요. 네, 뭐 영어로는 return value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return 옆에 result가 있었죠. 그러면 이 result가 아까 여기로 전달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시면 return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나와요. 이 return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C 언어에서의 뭐 C 언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등장하게 되는 예약어, 키워드라고도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함수를 종결시키는 값을 이제 반환하는 예약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함수의 이제 흐름을 보면 우리가 좀저 반환 기준으로 조금 함수를 보면 아까 우리 매개 변수를 통해서 value 1과 value 2에 아까 받아온 A랑 B 값이 전달해서 저장이 됐고 리절트에 지금 저장이 됐죠. 그리고 return 리절트를 하게 되면 리절트에 있는 값이 이제 반환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 아까 함수 정의할 때 함수 이름 옆에 있었던 부분이 반환형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 반환형이라고 하는 거는 반환해서 전달해 주려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sum 함수는 result라고 하는 정수 타입의 애를 반환하고 있죠. 그렇다고 하는 건 sum이라는 함수를 만들 때 이 반환형도 똑같이 int 타입으로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코드에서는 sum 함수는 int형을 결과값으로 반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int 타입으로 반환한다라고 써야 되고, 그러면 결국은 이 value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이 int 타입의 이 result에 있던 값이 이 value에 저장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지금 이 밸류 값이라고 하는 건 int 타입으로 선언이 되어 있으니까 자료형이 잘 맞게 저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이제 결국 이 함수가 끝났을 때 내가 반환하려고 하는 변수나 어떤 값이 있다고 하면 이 값에 대한 이 자료형과 그리고 이 반환 받아가지고 저장을 하려고 하는 이 변수의 자료형이 다 동일해야지 문제가 없이 동작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value 1과 value 2를 통해서 연산한 이 반환값에 대한 자료형, 그리고 이 함수를 정의할 때 썼던 이 자료형, 그리고 반환된 이 값을 가져와서 저장하려고 하는 이 value에 대한 자료형, 이게 전부 다 똑같죠? int, int, int. 그래서 함수를 작성하시고 호출하실 때 이 반환하게 되는 이 자료형을 꼭 유의하셔서 코딩하시길 바랍니다. 네, 요것도 매개 변수랑 마찬가지로 반환값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입력값을 받지 않고도 어떤 연산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함수 자체에서 어떤 거를 꼭 나를 호출했던 함수 쪽에다가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간단하게 뭐 예를 들면 오른쪽처럼 그냥 출력만 하고 싶다고 할 때. 그래서 함수에는 사실 반환값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반환용에다가 뭐를 써야 하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요럴 때도 마찬가지로 보이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매개 변수가 없는 경우에도 보이드를 명수에서 쓰셔도 되고 뭐 안 쓰셔도 되고, 하지만 이 반환형이라고 하는 거는 꼭 넣어야 얘가 지금 함수이구나라는 거를 그 C 언어를 통해서 규칙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반환형에다가 보이드라고 꼭 명시를 해줘야 얘는 지금 반환값이 없는 함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반환값이 없을 때는 반환형에 보이드를 꼭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아까 우리 그 return이라고 하는 예화가 있었죠. return하고 그 옆에다가 어떤 값이나 변수를 입력하면 이 함수를 호출했던 곳에다가 그 return 옆에 있는 값을 전달을 해줬어요. 반환을 해줬어요. 근데 이 return이라고 하는 거의 또 다른 역할은 함수를 종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함수를 종결할 목적으로 쓸 때는 반환값을 굳이 적지 않고 이렇게 return만 쓰셔도 돼요. 리턴문을 2번 적으면 오류는 없지만 뭐 사실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두 번째 리턴문이 실행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요. 왼쪽 같은 걸 보시면 요 아래쪽 코드를 보시면 test라는 함수에서 int a는 5를 저장을 하고 리턴을 했어요. 그리고 요 아래쪽에 a는 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a는 a 플러스 1은 실행이 되지 않고 이 리턴에 도달하는 순간 그냥 이 함수는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반환값이 없으니까 보이드로 써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아예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 두 번째 리턴문은 실행되지 않는다는 거는 만약에 이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이제 리턴이라고 하는 게 연달아서 나온다고 하면 오류가 없는 이유는 리턴문을 통해서 이미 이 함수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굳이 이게 뭐 실행이 되지도 않으니까 문제도 없겠죠. 그런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리턴문의 또 다른 역할은 이제 반환형을 적지 않고 리턴을 딱 바로 하게 되면 그냥 이 함수를 바로 곧 바로 종결을 시키는 기능도 가지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함수의 원형을 선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 함수의 원형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등장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제 왜 원형을 선언해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컴파일러를 이제 뭐 대략적으로 아신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 C의 컴파일러는 소스 코드를 번역할 때, 이제 소스 코드를 이제 이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기계어로 번역을 할 때,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쭉 번역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는 건 지금 이제 피호출자인 이 썸이 위쪽에 있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호출자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호출자에서는 썸을 호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위쪽에서 지금 이 썸이라는 함수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를 컴파일러가 아는 상황에서 이제 이 메인 함수라는 거를 또 이제 쭉 번역을 하겠죠. 그러면서 요 썸을 만났을 때 아까 썸을 만났고 썸이 있었어라는 걸 이제 알면서 쭉 아래쪽으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이제 에러가 없어요. 왜냐하면 컴파일러가 위에서 아래로 쭉 번역을 하면서 '아 썸이 있구나.'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메인 함수가 위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 호출자를 통해서 호출되려고 하는 이 썸이라는 함수가 이 메인 함수 아래쪽에 있다고 해 볼게요. 그러면 컴파일러가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쭉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 썸이라고 하는 걸 만났을 때 썸이라는 함수 없었는데 이거 뭐 어떤 함수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썸과 관련된 이제 호출 관련된 코드에 대해서 번역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그 C 버전에 따라서 조금 이 원형을 선언하지 않아도 잘 동작하는 게 있긴 한데 이 원형 선언을 좀 이제 전통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컴파일러 소스 코드 번역 반향이 위에서부터 아래이기 때문에 이 내가 호출자가 이제 피호출자를 이제 알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하는 게 이 함수 원형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 함수 원형이라고 하는 거는 함수 호출 시 필요한 함수명, 매개 변수, 반환형을 포함하는 표현식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보면 요게 이제 함수 원형이에요. 그래서 이 함수 원형은 우리 아까 함수 정의할 때 봤던 헤더 부분이랑 똑같죠? 헤더 부분하고 중괄호가 없고 세미콜론으로 끝나는 세미콜론을 많이 빼먹으시더라고요. 함수 원형 선언할 땐 끝에 꼭 세미콜론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 원형을 선언을 하게 되면 아까 같은 경우는 코드가 위에서 아래부터 쭉 가다가 썸이라는 함수 없어. 이거 내가 알고 있지 못해 해서 에러가 발생했다고 하면 이렇게 함수 원형을 호출자 위쪽에다가 한 줄 작성을 하고 나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썸이라는 함수는 대략적으로 이런 매개 변수를 가지고 이 인트 타입을 반환하는 함수야 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쭉 내려가고 그럼 이제 이 썸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뭔가 컴파일러가 번역을 할 때 아까 나 썸이라는 함수에 대한 거 대략적인 거 확인을 했어. 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컴파일러가 소스 파일에 해당 함수가 존재하는 거를 미리 인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함수 원형을 이 메인 함수 위쪽에 이제 호출자 제일 위쪽에다가 쭉쭉쭉 작성을 하는 게 이제 약간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그럼 이제 조금 헷갈리겠죠. 그러면은 그냥 아까 여기 왼쪽처럼 여기 아까 정상 번역할 때처럼 썸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메인 함수 위에다가 쓰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원형을 안 써도 잘 동작하는데?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함수 원형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 메인 함수 안에 함수가 여러 개가 호출이 되고 있다고 해볼게요. 썸도 있고, 뭐, 빼기도 있고, 곱하기, 나누기, 뭐, 제곱, 루트, 뭐, 이런 함수들 여러 개를 막 호출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아까 이렇게 위에다가 작성하는 걸 생각해보면, 썸 함수도 있고, 빼기 함수, 곱하기 함수, 나누기 함수, 뭐, 제곱 함수, 루트 함수가 이렇게 막 여러 개가 쭉 있겠죠. 이만큼 코드가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메인 함수가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컴파일러가 번역할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가 사람으로서 개발해야 된다고 할 때 이 메인 함수가 제일 첫 번째로 시작이 되는데 메인 함수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코드를 읽으려면 메인 함수부터 이제 결국은 읽어야 될 거잖아요. 메인 함수가 제일 먼저 시작이 되니까. 그러려면 스크롤을 쭉 한 다음에 메인 함수부터 가가지고 메인 함수에 간 다음에 이제 썸 함수가 있고 더하기 함수 있고 빼기 함수 있고 곱하기 함수 있고 뭐 제곱 함수 있고 루트 함수가 있구나.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위쪽에 읽어야 되는 코드가 너무 많겠죠. 그래서 이제 가독성 측면에서도 우리가 함수 원형만 선언을 하게 되면 이 기능적인 코드가 메인 함수에 막 이만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한 줄씩만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메인 함수를 빨리 볼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하는 거는 이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맥락과 이제 이 프로그램 처음 시작할 때 대한 메인 함수를 빨리 도달해서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함수 원형을 위쪽에 써서 좀 가독성을 높이려고 하는 측면으로 이제 많이 사용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함수를 만들 때는 이 호출자와 피호출자의 위치를 꼭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작성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함수 원형을 좀 제일 위쪽에다가 작성한 다음에 아래쪽에 코드를 쓰면 좋다라는 것까지 이제 배워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함수라고 하는 거는 정해진 작업을 수행하도록 명령문을 이제 그룹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정의하는 방법은 이제 반환형, 띄고 함수명, 그리고 괄호 열고 닫고 매개 변수를 쓰시고, 중괄호를 여닫고 이제 이 함수에서 해야 되는 작업을 위한 코드와, 그리고 이제 리턴 반환값, 이제 반환 변수가 될 수도 있고요. 반환값으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보면 우리 썸 함수를 통해서 오른쪽과 같은 코드를 만들어 보았죠. 이제 우리가 썸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 거고, 이 함수는 이제 정수 타입의 값 두 개를 받아오는데, 첫 번째 값은 A라고 하는 X라고 하는 매개 변수에, 두 번째 값은 Y라고 하는 매개 변수에 저장을 할 거야. 그리고 이 X랑 Y라고 하는 걸 더한 값을 이제 리절트에 저장하는 이 함수의 어떤 동작하는 코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 함수가 끝나고 나면 이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한 곳에다가 이 result 변수에 있는 값을 전달을 해줄 거야. 근데 이때 반환하려고 하는 이 값의 타입은 int 타입이야 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출 방법은 어렵지 않았죠. 호출 방법은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함수명이랑 그리고 입력값 혹은 입력 변수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됐어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은 호출할 때랑 이 정의한 함수에 있는 매개 변수의 개수랑 순서가 중요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반환형도 잘 맞아야 우리가 호출을 해가지고 호출해서 받는 이 반환값을 저장하려고 하는 어떤 변수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이제 int result가 그것도 요 자료형을 맞춰줘야 된다라고 이제 유의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수 원형을 이제 가장 위쪽에 좀 선언을 해서 우리가 그 컴파일러가 문제 없이 코드를 번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까지 이제 배워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